재미있는 이야기가 톡톡. 지난 이야기, 새로운 하인을 사들인 화연. 그러나 그 하인은 하인이길 거부하며 복종하지 않았다. 화연은 무료함을 달랠 재미와 호승심이 생겨 그를 길들이려 한다. 하지만 그를 길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맡기는 일마다 척척 다 잘해냈으며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화연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과연 진혁의 정체는 무엇이고 화연은 그를 길들일 수 있을 것인가? 진혁과 화연의 재미있는 로맨스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연은 밤새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아까 봤던 그 피 묻은 손과 태연한 표정의 진혁이 떠올랐다. 대체 누구의 피였을까? 그의 손에는 확실히 검붉은 피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다치게 했든 죽였든 그토록 태연하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화연은 자신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설마 사람이 죽은 건 아니겠지. 그녀는 몇 번이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진혁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그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채를 챙겼다. 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지 않고는 더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화연은 조용히 마루를 걸었다. 밤이 깊었지만 그는 잠들지 않았을 것 같았다. 그는 언제나 평범한 하인들과는 달랐으니까. 진혁, 화연은 그가 묵고 있는 작은 방 앞에서 조용히 불렀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자고 있나? 그녀는 살짝 문을 열어보았다. 그 순간이었다. 아가씨, 화연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진혁은 문 앞에 서 있었다. 뭘 그렇게 놀라십니까? 너 자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그럴 리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활짝 열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 없이 깜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어둠이 익숙하다는 듯이. 아가씨가 이 밤에 직접 찾아오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화연은 순간적으로 그가 어둠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서 있는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녀는 겁을 내고 싶지 않았다. 그를 시험하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었다. 내게 물어볼 것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오늘 내 손에 묻은 피, 누구의 것이었지? 진혁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린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곧 태연한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께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내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해. 그럼 아가씨.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아가씨께서는 하인들에게 상처가 나는 것까지 일일이 신경을 쓰십니까? 진혁은 은은하게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그렇다면 제게 묻기 전에 아가씨께서 데리고 있는 다른 하인들에게도 매일 똑같이 물으셔야겠지요? 화연은 더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확실히 일반적인 하인과는 달랐다. 그렇다면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넌 대체 뭐야? 진혁은 살짝 눈썹을 올렸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보통의 하인 같지 않아. 그렇다면 보통의 하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혁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아가씨께서는 제가 보통의 하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가씨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연은 그를 바라보는 자신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와의 거리를 좁힐 수도 멀어질 수도 없는 채로 서 있었다. 그날 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찼다. 화연은 요 며칠 동안 내내 진혁이 신경 쓰였다. 그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더 알고 싶다는 욕망만 커졌다. 도대체 넌 누구야? 진혁은 여전히 태연했다. 명령을 따르는 듯 하면서도 전혀 복종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그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귀족도 상단의 행수도 아니었다.
그의 정체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좋아.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직접 알아내겠어. 하지만 그를 다그쳐서 얻을 수 있는 답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를 흔들어 보기로 했다. 하인이라면 마땅히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법. 진혁, 이리 와라. 진혁은 가볍게 눈썹을 올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부채를 접었다. 내 오늘 기분이 좋지 않으니 나 대신 차를 따라라. 진혁은 멀뚱멀뚱 서 있었다. 화연은 부채를 찻잔에 콕콕 찍으며 그를 재촉했다. 뭐 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진혁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 아가씨가 이번엔 또 어떻게 자신을 길들이려 할까? 조금의 기대를 품으며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따라 드리지요. 그는 고요한 태도로 차를 따랐다. 그 모습은 우아하기까지 했다. 분명 그는 자신의 명을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화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길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게 맞춰주는 것 같잖아. 그녀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다음엔 더 어려운 걸 시켜야겠어. 이번에는 자존심을 긁어볼 생각이다. 철저한 상하복종으로 그의 자존심을 꺾어주리라 다짐했다. 진혁, 내 비녀를 떨어뜨렸구나. 그러십니까? 주워오너라. 진혁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아가씨는 사람을 길들이는데 서툴다. 정말 하는 짓이 어린아이와 다를 게 없지 않은가? 진혁은 피식 웃으며 입을 열었다. 아가씨, 점점 더 유치해지십니다. 이것도 못하겠다면 넌 대체 무슨 하인이냐? 진혁은 은은한 미소와 함께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비녀를 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녀에게 건넸다. 이제 됐습니까? 내가 더 공손하게 내미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공손하게. 진혁의 미소가 더 짙어졌다. 정말이지 재미있는 아가씨였다. 그는 피식 웃으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가씨? 화연은 순간 당황했다. 그의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었다. 대체 뭐야? 무릎을 꿇으라고 했던 것도 아닌데 너무 능숙하게 하잖아. 그녀는 재빨리 비녀를 받아들며 시선을 돌렸다. 됐으니 일어나라. 진혁은 천천히 일어나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가씨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입니다. 진혁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아가씨께서는 하인을 길들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서 무언가를 알아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연은 숨이 턱 막혔다. 그녀의 속내를 꿰뚫어 본 것 같은 그의 말. 그녀는 애써 속내를 감추며 태연하게 답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냥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럼 착각이겠지. 정말로 그렇습니까? 진혁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가씨, 설마 진짜로 저를 길들이고 싶으신 겁니까? 화연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처음에는 오기와 호승심이었다. 무료함을 달랠 재미이기도 했다. 그것이 어느덧 호기심으로 바뀌어 그의 정체가 궁금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를 정말로 길들이고 싶어졌다. 진짜로 이 남자를 길들이고 싶어지고 있어.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다. 어떻게든 널 길들여야겠어.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진혁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길들이려 하면서도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지요,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도전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화연은 원래 계획대로 진혁을 길들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왜 내가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지? 진혁은 태연했다. 아무리 그를 곤란하게 만들어도 그는 여유롭게 넘기며 오히려 자신을 가지고 노는 듯한 태도였다. 그리고 그 태도가 그녀를 더욱 자극하고 있었다. 그는 정말 하인이 맞을까? 진혁, 네, 이리 와서 이 방을 치워라. 화연은 일부러 그에게 하인다운 일을 시켰다. 이번에도 또 태연하게 넘긴다면 진짜로 이상한 놈이야.
진혁은 그녀의 명령을 듣고 피식 웃었다. 하인을 부리는 재미라도 느껴보려 하시는 겁니까? 너 같은 놈을 길들이는 재미가 더 크겠지. 아가씨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번 해보시지요. 진혁은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저를 길들일 수 없을 겁니다. 화연은 부채를 힘껏 접었다. 정말 내 앞에서 이렇게 뻔뻔한 남자는 처음이야. 그는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었다. 고작 이런 거로 날 길들일 수 있겠어?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리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런 그의 태도가 그녀의 승부욕을 더욱 자극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길들여질까? 그건 아가씨께서 직접 찾아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혁이 살짝 미소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 모습은 마치 절대 길들여지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런 그를 보며 화연은 부채를 꽉 움켜쥐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좋아. 이건 도전이야. 이제 길을 꺾고 주제를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와의 게임에서 이기고 지냐의 문제가 된 것이다. 화연은 어느새 그와의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다. 화연은 어느 날 일부러 진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가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는 건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아내야겠어. 진혁은 무슨 일을 하든 태연했다. 다른 하인들과 섞여 일하는가 하면 때로는 상단의 물건을 나르는 일도 했다. 하지만 그에게서 은연중에 나타나는 기품은 평범한 하인의 것이 아니었다. 이 자식, 신분을 속이는 것 같아. 그녀는 부채를 꽉 움켜쥐었다. 어떤 가문의 자제인지는 모르나 확실히 평민은 아니다. 화연은 그의 정체를 반드시 밝히고 말겠다고 다짐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그리고 대체 왜 이런 기행을 벌이는지 묻고 싶기도 했고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화연은 진혁이 홀로 나무 아래에서 검을 휘두르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도 날카로웠다. 단순한 호신술이 아니라 실전에서 살아남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검술이었다. 심지어는 상단의 호위무사보다 더 몸놀림이 화려하고 빨랐다. 진짜 정체가 뭐야? 궁금해 미칠 것 같았다. 어떤 무가의 자제인 것인가? 당장이라도 따지며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그것은 이 게임의 패배를 선언하는 것과 같았으니 말이다. 기다려. 내가 반드시 이 게임에서 이기고 말 테니. 진혁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화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냥 단순한 놀이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자꾸만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설마 내가 이 녀석에게 빠지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야. 난 단지 이놈을 길들이려는 것뿐이야. 그러나 어느새 그녀는 진혁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보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단순한 호기심이 어느덧 호감으로 변해 그에게 조금씩 끌리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가슴이 또 한 번 뛰었다. 어쩌면 이 게임 내가 질지도 몰라. 화연은 처음에는 단순히 진혁을 길들이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그녀가 그에게 끌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건 분명 그녀가 원했던 흐름이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그 녀석이 완전히 무너질까?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하지만 진혁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더 도발하는 태도를 보이며 그녀의 속을 긁어놓았다. 이렇게 된 이상 확실하게 끝을 내야겠어. 화연은 결심했다. 이래서는 죽도 밥도 되지 않았다. 더 확실하게 그를 길들일 생각이었다. 진혁, 너는 오늘부터 내 곁을 떠나지 마라. 예,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를 곁에 두고 제대로 길들여야겠어.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마라. 진혁은 피식 웃었다. 이 아가씨가 또 무슨 계략을 꾸민 걸까? 진혁은 잔뜩 기대되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 말은 제게 아주 특별한 역할이라도 주시겠다는 겁니까? 당연하지. 난 내가 내 말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
그럼 제가 아가씨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그럼 내가 움직이도록 만들면 되겠지.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진혁의 말투는 여전히 느긋하고 태연했다. 화연은 그의 반응에 오기가 발동했다. 이 자식,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그날 이후 화연은 그를 길들이기 위해 일부러 그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진혁, 오늘부터 내 마차를 직접 끌도록 해. 진혁, 내 손톱을 손수 다듬어라. 그녀는 하인이 할 법한 일보다 더한 일을 시켰다. 하지만 진혁은 단 한 번도 당황하지 않았다. 하하, 점점 흥미로운 부탁을 하시는군요. 그는 오히려 태연하게 받아들이며 그녀를 더 도발했다. 그녀는 이를 바득바득 갈며 더욱 그를 곤란한 상황에 밀어넣었다. 화연이 그런 식으로 진혁을 길들이려 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가 깨닫지 못한 변화가 있었다. 이게 뭐야? 이제는 내가 더 신경 쓰고 있잖아. 그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를 훔쳐본다. 그가 상단의 마당을 걸어가면 괜히 시선이 따라간다. 그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 왠지 기분이 나빠진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감정은 이미 단순한 길들이기를 넘어가고 있었다. 안 돼.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이미 위험한 감정의 늪에 빠지고 있었다. 이 게임은 가면 갈수록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놀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혁이 느닷없이 물었다. 아가씨께서는 왜 저를 길들이려 하시는 겁니까? 화연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뭐라 답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재빨리 입을 열었다. 그야 내가 버릇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게 전부입니까? 그럼 뭐가 더 있겠느냐? 진혁은 피식 웃었다. 조금은 그녀를 도발해 볼 생각이었다. 혹시 아가씨께서 저에게 흥미라도 생긴 것은 아니고요? 뭐라고? 화연은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당황한 그녀는 속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도리어 화를 냈다. 이놈이 감히! 화연의 성난 목소리와 달리 진혁은 능글맞게 답했다. 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저를 길들이려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아가씨께서 저에게 길들여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화연은 순간적으로 입이 막혀버렸다. 진혁은 태연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를 계속 길들이려 해보십시오. 하지만 과연 마지막에 누가 이길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요. 화연은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자신의 속을 훤히 꿰뚫고 있는 듯했다. 이 자식, 내 속을 이렇게 긁어놓고. 그녀는 그를 길들이려 했다. 하지만 그녀 또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로 자신이 길들여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자식, 내 속을 뒤집어 놓으면서도 태연하다 못해 오히려 나를 조롱해. 화연은 자신이 왜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는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남성들에게 흥미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어릴 때부터 상단의 행수로 키워졌고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여인이 되어야 했다. 난 언제나 모든 걸 컨트롤하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이 남자 앞에 서면 조금만 방심하면 오히려 휘둘리는 쪽이 자신이었다. 이런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좋아. 내가 감히 나를 시험한다면 나도 너를 시험해보겠어. 시험이라. 진혁은 흥미로운 듯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시련을 내려줄까? 그녀를 도발한 이후의 시험은 대체 뭘까? 진혁은 조금의 기대와 함께 입을 열었다. 해서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너는 내 옆에서 손수 따라오며 상단의 일을 배워라. 진혁은 피식 웃었다. 고작해야 하인에게 상단의 일을 배우라니. 하인이 상단 일을 배우다니. 이건 무슨 새로운 방식입니까? 내가 계속 내 옆에서 눈에 띄니 그렇다면 차라리 제대로 배우는 게 나을 거다. 그럼 아가씨의 후계자로 키워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화연은 그가 농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부채를 확 접었다. 너는 잘못하면 내게 아주 괘씸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 진혁은 여전히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그 괘씸한 대접을 한번 받아볼까요? 이 자식이 감히? 화연은 순간적으로 그의 태도에 속이 뒤집힐 뻔했지만 참았다. 이길 때까지는 절대 감정을 드러내선 안 된다. 좋아. 그렇다면 앞으로 넌 나와 함께 다니며 일해라. 하지만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너를 아주 다루기 쉽게 만들어주지. 진혁은 그 말을 듣고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결국 길들여 보시겠다? 그래. 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일 때까지. 그럼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지요. 진혁의 미소는 여유로웠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도발적인 기운은 더욱 짙어졌다. 화연은 자신이 설정한 규칙 속에서 그를 길들이려 했다. 지금의 상황은 그녀가 진혁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처음엔 그의 도발적인 태도가 신경에 거슬렸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그 자체가 그녀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화연은 일부러 그를 저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창고로 데려갔다. 그녀는 그에게 무거운 물건을 물품 정리와 함께 명단을 기록하게 시켰다. 진혁은 그녀의 말을 순순히 따라 물건을 옮기고 장부에 해당 물품을 적어 나갔다. 그 모습을 보며 눈빛을 빛낸 화연이 곧바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왜 그러십니까? 너 글을 썼지? 예, 썼습니다만. 화연은 입꼬리를 들어 올렸다. 평범한 하인이 그를 알 리가 없었다. 그 말은 곧 그가 평범한 하인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평범한 하인이 어떻게 글을 알아? 솔직히 말해. 너 정체를 숨기고 있지? 그녀는 회심의 일격을 날렸다. 그런 그녀를 보며 진혁은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 법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뭐라고? 하인은 글을 몰라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화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인이라고 하여 꼭 글을 몰라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하인은 글을 모르는 게 일반적이었다. 글을 공부할 만한 시간도 스승도 책도 없었기 때문이다. 화연은 입술을 질근질근 씹으며 결국 그의 손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뭐라 따지고 싶지만 더 따져봐야 듣고 싶은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넌 너무 자신만만해. 그렇습니까? 그래. 하지만 너 같은 사람을 길들이는 건 아주 재미있는 일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아가씨. 진혁은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그가 다가오는 순간 공기가 묘하게 변했다. 이건 분명 위협적인 거리가 아니었지만 동시에 단순한 대립도 아니었다. 정말로 저를 길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는다면 지금이라도 저를 시험해 보시죠. 그의 말투는 나른하면서도 도발적이었다. 화연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내가 너에게 밀릴 것 같아? 그녀는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진혁을 노려봤다. 좋아. 그럼 내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녀는 일부러 한 발짝 다가섰다. 진혁이 살짝 눈썹을 올리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제는 아가씨께서 먼저 다가오시는군요. 내가 감히 나를 가지고 놀려고 했으니 그 대가는 치러야겠지. 그렇다면 벌을 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보자고. 하지만 그 순간 진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보지요. 그게 뭐지? 저를 길들이려면 최소한 저를 더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비밀 하나를 맞춰보시죠, 아가씨. 화연은 순간 움찔했다. 그의 비밀을 맞춰라고. 마치시면 저는 아가씨의 뜻에 따라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못 맞히면? 그럼 아가씨가 제 뜻을 따라주셔야죠. 진혁의 말투는 너무도 태연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녀를 시험하는 기운이 역력했다. 내가 감히 나를 내기 상대로 삼겠다는 거냐? 아가씨가 저를 길들이려고 하셨으니 공정한 조건 아닙니까?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화연은 그 도전에 걸려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남자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말이다. 좋아. 첫 번째 질문이다. 화연은 그를 꿰뚫어 보듯 바라보았다. 넌 정말로 평범한 하인이 맞느냐? 진혁은 살짝 미소 지었다. 아주 직접적인 질문이군요. 내 대답은 아가씨께서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제가 평범한 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렇게 믿으시면 되지요. 화연은 순간적으로 속이 끓어올랐다. 이 자식, 답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나 그녀는 꾹꾹 참아내며 다음 질문을 이었다. 넌 대체 뭐야? 그것도 질문에 포함됩니까? 좋습니다. 저는 진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가씨께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 아가씨가 저를 길들이려 한다면 아가씨가 저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연은 그의 말에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이 남자는 진짜 위험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를 길들이려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에게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진혁의 목소리는 태연했지만 그 속에는 확실한 도발이 담겨 있었다. 화연은 그를 가만히 노려보았다. 그녀가 기선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거꾸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 녀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면 그만이야. 화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두 번째 질문이다. 내가 감추고 있는 게 있지. 진혁은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께서는 모든 사람이 아가씨께 숨기는 게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회피하지 마. 숨기는 게 없다고 하면 믿으실 겁니까? 화연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진혁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렇다면 제가 감추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아가씨께 알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화연은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자식 완전히 자신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너 정말 건방지구나. 그래도 아가씨께서 계속 저와 이야기하는 걸 보면 흥미가 생기신 것 같군요. 화연은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 남자는 단순한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자신이 그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듯 했다. 그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이길 테니까. 화연은 부채를 천천히 펴며 입꼬리를 올렸다. 됐어. 어차피 넌 내 집에 갇힌 몸이야. 갇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떠나지 않는 거지? 아가씨가 흥미로워서요. 진혁은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화연은 순간적으로 뇌가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꼴깍 삼켰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떨리는 듯했다. 흥미롭다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감히 주인을 평가하는 건가? 그게 싫으시면 당장 저를 내쫓으시면 되겠지요. 화연은 그 순간 처음으로 진혁이 자신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남자는 그녀의 모든 반응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절대 그를 내쫓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런 식으로 대담하게 나오고 있었다. 좋아. 내가 나를 흥미롭게 여긴다.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보자고. 화연은 그를 길들이려 했지만 지금은 마치 그녀가 그에게 길들여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화연은 침실로 돌아와도 진혁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분명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다. 그의 태도는 귀족들과 맞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는 자들의 그것이었다. 진짜 뭐하는 놈이야? 짜증나.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를 알고 싶다. 그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말이다. 왜 자꾸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거지? 화연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는 단순한 하인이다. 길들릴 상대일 뿐, 더 이상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의 말과 행동이 자신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이 태연하게 말을 꺼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가씨. 화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인이 감히 주인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니? 그러나 그녀는 의외로 그 말에 흥미를 느꼈다. 말해봐. 진혁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가씨께서는 왜 저를 길들이려고 하십니까? 화연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는 너무도 정확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꿰뚫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반발심이 치솟았다. 내가 감히 나를 분석하려 드는 거냐?
분석이 아니라 단순한 질문입니다. 넌 하인이야. 하인이 주인을 길들이겠다는 생각부터가 불손하지 않냐? 그렇다면 아가씨는 왜 저를 길들이려 하십니까? 화연은 손에 쥔 부채를 힘껏 접었다. 이 남자 계속해서 그녀의 심리를 건드리고 있었다. 분명 주인은 그녀인데 이 대화에서는 마치 그녀가 몰리는 쪽 같았다. 그래. 이건 단순한 기싸움이야. 이런 것조차 이겨내지 못하면 저자를 내 발 아래 둘 수 없어. 그녀는 곧장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하인이니까 하인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어. 길들이려다 아가씨가 먼저 제게 빠져버리면 어쩌시려 하십니까? 화연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너무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너무 깊었다. 웃기지 마. 내가 너 같은 놈에게 빠질 거라 생각해. 그럼 다행입니다. 진혁은 그 말만 남긴 채 아무렇지 않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거리를 유지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럼 오늘은 무슨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화연은 묘한 패배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화연은 저녁상을 마주하며 진혁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는 마당 한쪽에서 검을 갈고 있었다. 서늘한 달빛 아래 그의 실루엣은 유난히 날카롭게 빛났다. 정말 이상한 녀석이야. 그녀는 그를 길들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오히려 그의 태도 하나하나가 자신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는 도발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이었다. 그의 미소에는 위험한 매력이 담겨 있었고 그의 태도는 도발적인 동시에 무심했다. 그녀는 그를 어떻게든 제압하고 싶었지만 어쩐지 점점 더 그에게 끌려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건 안 돼. 이건 단순한 길들이기 게임일 뿐이야. 그 이상으로 가서는 안 돼.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연의 시선은 자꾸만 그에게 향하고 있었다. 이건 분명 위험한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를 길들이려 했지만 결국 길들여지고 있는 것은 자신이라는 것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원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요청 부탁드려요.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이루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어색하지 않은 목소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